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삼심제도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 조선시대 이래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나라에도 다 삼심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재판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또는 뭐 지방법원 단독,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대법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번씩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그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다른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는 판결이 선고돼도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지 확정이 됩니다만은 대법원은 바로 그날 선고된 날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기판력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간혹 그렇게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 과정에서 거기에 사용됐던 증거가 위조됐다거나 아니면 증인이 위증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변론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판부 구성이 잘못됐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부인이 찾아오셔가지고 몇 년 전에 자기 남편이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가지고 세상을 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그래서 재판을 갔는데 이분이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재판에 패소하고 확정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심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재심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판에서 패소한 건 맞는데, 그분이 뭐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판결이 이제 확정되었던 거기 때문에, 가령 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그 전도사도 근로자다 이런 게 인정됐다고 해서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재심 사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법률이 개정됐을 경우에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재심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민사정법에는 재심 사유가 딱 11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민사정법 451조에 보면은 1호부터 11호까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제1호 내지 3호 그리고 11호는 재판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이제 절대적인 재심 사유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판결법원 구성에 흠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재판을 이제 3명의 재판 법관이 하는 합의부가 있고요, 단독 판사가 하는 단독부가 있는데, 합의부의 경우에 그 변론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판사가 판결문에 뭐 이름이 올렸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이제 판결법원 구성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해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인데요. 이를테면 법에 보면 재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 가족의 사건이라 이런 경우에는 법관이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이걸 재척이라고 하는데, 또 기피라는 게 있어서, 기피는 뭐냐면은 당사자가 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 인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회피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서 이건 자기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서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라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변호사한테 위임도 안 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변호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이 재판에 반영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취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송달은 직접 뭐 배달부가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배달원이.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뭐 계속 받기를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송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했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법원 게시판에 이렇게 그 재판일이 언제다 이런 거 공시해서 보름이 지나면은 송달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발백중 이기는 거죠. 공시송달이 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잘못 적어가지고 송달이 안 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을 속여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다른 주소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주소에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법원에 안 나가게 하면 해서 자백간주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재판기일에 불림을 받았는데 피고가 뭐 써내지도 않고 뭐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도 안 써내고 나가지도 않으면 자백간주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자동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을 속여서 법원을 기망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당연한 절대적인 재심 사유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같은 법조, 즉 민사소송법 451조 4호 내지 10호에 보면은 그러한 재심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한해서 재심 사유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법관이 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뇌물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거의 없겠습니다만, 공문서 변주죄 등으로 해가지고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행, 협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상대방을 자백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재판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 세 번째로는 판결이 증거가 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변조한 경우,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인데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내 돈을 횡령을 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량죄로 처벌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불법행위로 내 돈을 함부로 썼으니까 손해배상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그 민사소송이 기초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횡령죄로 처벌받았다는 형사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사사건에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 민사소송의 기초가 됐던 판결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섯 번째로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 사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누락한 경우, 이건 뭐냐면 이 당사자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거나, 또는 법원이 당연히 살펴봐야 될 직권조사 사항인데 직권조사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위법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선고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전에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 것과 요번에 확정된 판결이 서로 다른 경우, 어긋난 경우, 이럴 때는 동일한 사안이면 같은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판력의 저촉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재심을 통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법에 보면 민사소송법에 11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법령이 개정된 경우, 과연 그 위 11가지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뭐 판결이 달라지거나 법령이 개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541조에 주로 이제 8호에 해당이 되는데, 판결이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대법원 판결이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법 해석이 달라진 거거든요. 또 법령 개정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법령이 새로워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제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재심 소송은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났거나 아니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있다면 더 이상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57년생, 57년생으로 66세가 되었는데요. 생일날 아침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깨진 거예요. 제가 새벽 4시에, 보통 새벽 4시 반에 깨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은 30분 일찍 깼습니다. 생일이어서 제가 일찍 샤워를 하고 교회에 또 한 3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충북의 미원이라는 아주 시골 농촌 빈농 가정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60년대 초에 유년기를 거쳤기 때문에 64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12식구가 커가지고 정말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논네모아지기 밭 1500평인데 12식구가 먹기가 정말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뭐 농협에서 하는 대여고기라고 그래서 쌀 한 짝, 두 짝 이때 빌려다 먹고 농사에도 갖다 갚고 뭐 봄이 되면 어머니는 윗동네 아랫동네 쌀 꾸러 다니시느라고 영일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형하고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고 컸고요. 그리고 저만 사남매 중에 제대로 대학 나왔고 지금은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변호사에 법학박사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끝까지 제가 뭐 성장해서 군법무관으로 이제 취업이 됐는데 그때도 제 어머니는 제가 석사 논문 하는데 대집한 돈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걸로 논문 프린트하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했고요. 제 어릴 때 제 성장기에 60년대 초중반에 세벗이라는 잡지를 미연면에서 저희 면에서 그 잡지를 본 아마 청소년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형님이 트럭 운전기사인데 그 책을 사다 주면 저를 격려했고 둘째 형은 정말 똑똑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월남에서 전사했는데 그렇게 됐고 누나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서 저한테 밥 해주다가 이제 시집 갔고요. 시골로 가셨지만 고3 때는 또 고종사촌 누님이 저를 밥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음덕으로 제가 성장기를 보냈고 대학에서는 뭐 제가 뭐 지방대학 다니면서 장학생으로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 생활비는 제 형님이 트럭 운전기사의 박봉의 사내매를 키우면서 저한테 생활비를 대주셔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그냥 고시공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도움으로 그 후엔 또 선후배 친구 은사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전원을 제 슬로건이 섬기자, 나누자, 즐기자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섬김으로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름도 청주 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청주로, 청주의 법률, 또 청주로 한자 말은 청주의 길잡이, 또 순우리말로는 모든 길은 청주로. 그래서 청주로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신조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또 나누자고 하는데 저는 라이언스 클럽의 한국 대표도 했고요. 지금도 라이언스 클럽에서 지도자로서 후배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뭐 재물을 제대로 나누자고 하면서도 잘 나누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됐고요. 그 인생을 즐기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쫓기다시피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원숙한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잘 섬기고 잘 나누고 또 즐겁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원기수 같은 존재, 에너자이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제 생일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일 맞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셔요?